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은요, 이제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무엇부터 각 기둥부터 좀 시작을 해볼 겁니다. 그래, 각 기둥, 어떤 기둥, 각 기둥이나 아니면 원기둥 이런 것부터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뿔이라든지 아니면 뿔대, 그리고 더 나가서 마지막에 배웠던, 그치, 기억납니까 혹시? 그렇죠, 구까지 한번 좀, 오늘은 아마 다 다루긴 힘들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일단 기둥의 건널비와 그리고 뭐에 대해서 부피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자, 어떻게 구하는지 좀 배워볼 건데요. 일단 우리 건널비라고 하는 건 배운 바 있죠? 건널비는요, 그냥 뭐 구하면 돼요? 공기와 닿는 모든 면의 넓이를 다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공기와 닿는 모든 면의 넓이를 뭐 한다? 다 더한다. 그래서 기둥 같은 경우에는 건널비를 무조건 건널비 나오면 전개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개도. 그래서 전개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건널비 구하려면, 이 건널비 구하려면 뭘 그려라? 얘는 전개도입니다. 전개도 갖고 풀어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삼각기둥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수직인 이렇게 생긴 삼각기둥이 하나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요. 삼각기둥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지금 길이가 요 길이가 얼마가 나왔냐면 그냥 할게요. 8, 그리고 이쪽 길이는 6, 그리고 이쪽 길이가 얼마라고? 10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높이가 5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도형에 얘 몇 각기둥입니까? 삼각기둥이죠. 맞습니까? 이 삼각기둥에 뭘 구해달라? 건널비와 부피를 구해달라 라는 문제가 나와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연결해주면 되겠죠? 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건널비를 구할 건데, 건널비는 무조건 전개도를 생각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옆면이 이렇게 직사각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직사각형이 나오겠죠. 옆면이 직사각형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네는 지금 옆면이 하나는 8, 6, 10 이렇게 될 테니까 좀 길이를 맞춰서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리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길이를 막 내 맘대로 하고 있으니까 한 이 정도만 해볼게요. 이 정도만 해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그리고 여기가 얼마? 10. 그리고 여기는 얼마? 8. 뭐 여기 얼마? 6. 그 다음 높이 얼마? 5. 이런 식으로 잡아볼게요. 그래 놓고 어차피 이거는 뭐 되게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삼각형을 이렇게 붙어 있는 모양으로 그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도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건널비는 전개한 상태에서 이 모든 면의 넓이를 그냥 다 뭐 한다? 더한다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밑면 있죠? 그 밑면의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얼마를 해준다? 2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기둥이니까 밑면, 합동인 두 밑면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밑면 하나 구해서 곱하기 얼마를 해준다? 2를 해준다. 그 다음 더하기 누구 해주면 끝난다? 그쵸? 옆면의 넓이를 구해주면 끝이다. 이렇게 해주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직접 한번 구해보자고요.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밑면이 보니까 현재 삼각형입니다. 그렇죠? 근데 직각삼각형이니까 넓이 구할 수 있겠죠? 그렇지? 밑변이 얼마? 8. 높이 얼마? 6. 6, 8에 48. 48인데 어쨌든 우리 몇으로 나눌 거예요? 2로 나눌 거죠. 그렇지? 그럼 이렇게 되겠죠? 8 곱하기 6 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까지 해주면 2분의 1까지 해주면 이게 바로 밑면의 넓이가 될 건데, 이거의 몇 배?
2배. 왜냐면 2개니까. 그래서 곱하기 얼마? 2를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약분됩니까, 여러분? 약분되고 남는 거 얼마죠? 6, 8에 48 남네요. 48. 그래서 일단 두 밑면의 넓이의 합은 얼마구나? 48이구나 라는 거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누구 구해야죠? 옆면 구해야죠. 옆면. 근데 옆면 같은 경우에 한 방에 갔으면 좋겠다. 이걸 따로 구해서 더하지 마시고 그냥 크게 한 방에. 전체 가로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렇죠? 둘이 더하면 얼마? 14. 14에다 10 더했으니까 얼마? 24네요. 24. 가로 24. 세로 얼마? 5. 둘이 곱하면 끝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옆면의 넓이는 24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되겠구나? 5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얼마지? 100 얼마? 120 이렇게 나오나요? 120. 그럼 여기 120 나왔고 여기 아까 48 나왔으니까 결국 얘랑 얘를 서로 뭐 해주기만 하면 더해주기만 하면 되죠. 그렇지?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예요? 그렇지? 168이구나 라고 이렇게 건널비를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하러? 부피 구하러 갈 건데 이 부피는요 어떻게 구해주시면 좋냐면 이렇게 구해주시면 좋겠어요. 기둥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밑면의 넓이를 구해요. 밑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몇 층으로 쌓여 있지? 5층으로 쌓여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알겠습니까? 자, 그럼 부피는요 그냥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부피는 무조건 그냥 뭐 밑넓이 한 밑면의 넓이 그 밑넓이 곱하기 그냥 높이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끝입니다. 이게 뭐 삼각기둥이든 사각기둥이든 원기둥이든 다 똑같습니다. 기둥 모양이라면 모두 다 이렇게 구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밑면의 넓이를 구해봤어. 한 밑면의 넓이는 우리 아까 삼각형이니까 구해봤죠? 아까 이렇게 구했던 게 한 밑면의 넓이였습니다. 맞나요? 약분되고 4, 6이 24네요. 한 밑면의 넓이는 얼마? 24가 나올 거고 그쵸? 거기다 곱하기 누구만 해주면 된다? 그렇지, 높이 5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그렇지, 100 얼마? 20 이렇게 나오겠네요. 단위가 좀 다를 수 있겠죠? 선생님 얘랑 부피랑 여기 나왔던 뭐 옆면의 넓이랑 똑같아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얘는 센티미터로 몇 번 곱하는 상황, 3번 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단위가 몇 제곱, 세제곱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고 넓이 같은 경우에는요 건넓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이 정도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 이 정도 할 거니까 2번 곱할 거니까 얘는 제곱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고 부피는 세제곱 센티미터 단위를 써주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는 뭐 구해봤는데 각기둥 한번 구해봤죠. 각기둥을 구해봤는데 이 각기둥 말고 그러면 선생님 원기둥은 어떻게 돼요? 근데 우리 원기둥도요 똑같습니다. 원기둥도 다를 바 하나 없다. 다를 바 하나 없다. 왜냐면 우리 원기둥 그릴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리고 전개도 그릴 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저희 시간에 다 했던 거 아닙니까? 전 시간에.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다. 그러면 원기둥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원기둥에서 반지름이 필요하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얼마라고 잡을까? 반지름의 길이를 대충 4 정도 잡아볼까요? 그리고 높이를 한 얼마 정도? 6 정도? 아니야. 8, 10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아놓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 원기둥의 건널비랑 부피를 좀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건널비를 구하려면 뭐 하면 된다고요? 전개하시라니까요. 전개하시면 된다니까요. 사실 전개하는 것도 괜찮고요. 이런 느낌으로도 괜찮습니다. 이 원기둥이 공기와 접촉하고 있는 모든 면의 넓이를 구한다 라는 느낌. 아시겠습니까? 그럼 위에 뚜껑, 아래 뚜껑,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둥글게 감싸고 있는 부분, 그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전개도를 그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가 원이 이렇게 2개가 붙어있는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 얼마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4라고 했으니까 4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높이는 얼마? 10이구나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선생님 이거 원의 넓이 구하면 되죠? 맞습니다. 원의 넓이 구하면 되는데 가운데는 직사각형인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가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게 있죠. 뭘 알고 있습니까?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요 누구랑 똑같다는 거?
이 가로의 길이는 그렇지 다시 접었을 때 이 원과 딱 들어맞을 거 아니에요. 이 원의 둘레랑 딱 들어맞겠죠. 딱 접었을 때 딱 맞아야 되니까. 맞나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이 가로의 길이는 그쵸 밑면의 뭐가 된다? 원주가 된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원주 구하는 공식 뭐였죠? 그치? 2파이 R 2파이 R R이 얼마? 4. 그러면 밑면의 원주는 얼마구나? 4가 아니라 8파이구나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윗면의 원주는 현재 얼마다? 8파이예요 라고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렇지? 아직 2파이 R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해도 괜찮고요. 그렇죠? 그냥 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근데 원주율을 우리는 여기서 파이라고 쓰니까. 근데 지름이 얼마예요? 8. 그럼 8 곱하기 원주율. 원주율은 파이. 그러니까 8파이 이렇게 가능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8파이. 그럼 다 했죠 뭐.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밑면의 넓이 구해서 곱하기 2. 근데 밑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파이 R 제곱. 그치? 파이 R 제곱. R 제곱입니다. 곱하기 2 아니에요. 제곱입니다. 4를 2번 곱하라는 뜻. 4를 2번 곱하면 선생님 8이에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알겠죠? 4를 2번 곱하면 4 곱하기 4니까 얼마? 16. 그러니까 16파이구나. 16파이구나. 이게 한 밑면의 넓이구나. 근데 여기다 곱하기 얼마? 2. 왜 2를 곱해요? 밑면 2개 있으니까. 그럼 밑면의 넓이 합쳐서 얼마? 32파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옆면의 넓이 구하면 되는데 옆면은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잖아요. 가로는 8파이. 세로는 얼마? 10. 그럼 뭐야? 8파이 곱하기 얼마? 10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몇 파이? 80파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결국 건널비는 밑넓이 더하기 밑면의 넓이랑 그냥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32파이랑 80파이를 더해서 얼마? 112파이구나 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리고 모두 구해야죠. 부피까지 가봐야죠. 부피는 쉬워요. 부피는 참 쉽습니다.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그쵸? 아까 어떻게 한다고? 한 밑면의 넓이랑 뭘 곱하면 된다. 그렇지? 이게 몇 층으로 쌓여있지? 이거 구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한 밑면의 넓이는 반지름이 4니까 4, 16, 16파이 16파이에다가 이게 10층으로 쌓여있어요. 곱하기 얼마? 10. 끝났네요. 그러니까 답은 얼마다? 160파이예요 라고 금방 구해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부피보다는 훨씬 더 어디에? 건널비를 구하는 쪽에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도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잘 하실 수 있을 건데 뭐 이런 거도 한번 해보자 라는 건데 어떤 거 해볼 거냐면요. 막 구멍 뚫린 거. 구멍 뚫린 거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구멍 뚫린 거. 자, 좀 원기둥으로 한번 가볼게요. 원기둥으로 한번 가볼 건데 구멍 뚫려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자, 볼게요. 이렇게 있고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걸 좀 잘 못 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지금 보면 가운데는 뚫려 있는 겁니다. 가운데가 없어요.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건널비를 구하고 부피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부피 구하는 건 쉬워요. 부피 구하는 건 쉽습니다. 그냥 밑넓이 구해서 그냥 곱하기 높이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얘도 한번 비슷하게 가볼게요. 자, 이 뚫려 있는 부분의 반지름이 얼마다? 뚫려 있는 부분의 반지름은 그냥 3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전체 큰 요 반지름은 5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5. 그리고 높이는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냥 10으로 이렇게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건널비면 그럼 도대체 이번에는 이거 선생님 이거 어떻게 전개해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그래서 무조건 전개를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어떻게? 그치? 얘가 공기와 닿는 부분의 모든 면의 넓이를 구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얘가 위에 보면 공기랑 닿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맞습니까? 그렇죠? 위에서 공기랑 닿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일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저 부분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큰 원이 있고요. 이 안에 작은 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생긴 부분 아니냐 이거죠. 이 부분 아니냐고요. 이 부분. 맞습니까? 이 부분이죠. 결국 우리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이제 위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아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넓이는 우리가 평면 도형할 때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 그쵸? 반지름 얼마? 3. 얘는 반지름 얼마? 5. 이렇게 나왔으니까 선생님 이 겉에 있는 부분의 넓이는요,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면 됩니다. 맞죠? 그쵸? 그래서 얘는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주면 돼요. 그럼 큰 원의 넓이 반지름이 5니까 파이 r 제곱하면 몇 파이? 그치, 25파이 이렇게 나오겠고, 여기에서 작은 원 반지름이 3이니까 파이 r 제곱하면 몇 파이? 9파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얼마예요? 16파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색칠된 이 부분의 넓이가 16파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으니까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된다? 그렇지, 곱하기 2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나온 값에다가 얼마를, 그렇지, 여기는 16파이에다가 우리는 곱하기 얼마를 해서 곱하기 2를 해서 얘는 32파이예요 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우리는 밑넓이는 끝났죠. 위에 있는 부분과 아래에 있는 부분은 끝났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선생님 이제 뭐만 하면 되군요. 겉에 있는 이 부분만 구해주면 되는 거군요. 아니죠. 아니죠. 얘는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 두루마리 휴지 있죠? 휴지 보면 안쪽에도 이렇게 가운데 뚫려 있잖아요. 속 안에. 맞아요. 속 안에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럼 이 속 안에 뚫려 있는 이 부분도 공기랑 접촉하고 있죠. 이 부분의 넓이 또한 구해주셔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옆넓이라고 하는 애가 직사각형이 2개가 나옵니다. 2개가. 그래서 하나는 어떤 애가 나오고, 하나는 이런 애가 나오고, 또 하나는 좀 더 긴 애가 나오죠.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요, 얘는 뭐고 얘는 뭐예요? 얘는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얘는요,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 길이는 당연히 얘잖아요. 얘. 요거. 요거. 얘 뭐예요? 이거. 작은 원의 원주죠. 작은 원의 반지름이 얼마였으니까? 3이었으니까 얘는 아까 그 원의 원주랑 똑같다 그랬죠. 원주 구하는 공식은 2파이 r. 그러면 2파이 r 여기다 2 곱한 다음에 파이 곱하면 되죠. 여기다 2 곱하면 6. 6에다가 파이 붙이면 6파이구나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했나요?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라고 나왔으니까 10이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결국 얘 넓이는, 그렇지, 6파이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되니까 10 해주면 되니까 60파이구나 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는요, 얘는 그치, 이 겉에 있는 부분이라 그랬죠. 그럼 겉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럼 얘는요 이렇게 되겠네. 얘는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누가 되는 거라고? 여기서 얘에 해당하는 거지. 얘네. 이거에 해당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 얘 아까 반지름 얼마였지? 지워졌네. 5네, 5. 반지름이 5니까, 반지름이 5면, 그치, 이건 2파이 r. 반지름에다 2 곱하고 파이 붙이세요. 맞나요? 이거 빼앗았어. 반지름에다가 2 곱하면 얼마예요? 그죠? 10. 10에다가 파이 붙일 거니까, 얘는 몇 파이? 그치, 얘는 10파이구나. 라고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얘가 10파이고 높이는 얼마니까? 10이니까 둘이 곱하면, 그쵸? 그래서 얘는 10파이 곱하기 얼마? 높이 얼마? 10 이렇게 해주면 얘는 100파이가 나오겠네요. 100파이. 그러면 다 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건 다 구했어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더하기만 하면 되죠. 그치? 모든 면의 넓이를 다 더한다 라는 느낌이었으니까, 건넓이는. 이해되세요? 그러면 아까 32파이, 60파이, 100파이 이거 다 더하면 되니까 결국 얘 무엇은? 너희 건넓이는요, 건넓이는 다 더하면 되잖아요. 32, 60, 얼마? 100. 그럼 얼마? 192파이. 오케이. 그래서 건넓이는 얼마다? 얘는 192파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여러분 아주 칭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피 구하라고 할 건데, 부피는 쉽다고요, 여러분. 부피는. 얘를, 부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한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2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잘 많이들 안 쓰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왜 다 더럽지? 그나마 얘가 낫네. 자, 부피 구하러 가볼게요, 여러분. 부피. 자, 부피를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 하나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부피 첫 번째 이제 부피 구할 건데 부피를 구할 건데 첫 번째 부피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이렇게 구할 겁니다. 큰 원기둥의 부피에서 누구를 빼자. 작은 원기둥의 부피를 빼자. 이런 느낌으로 갈 겁니다. 거의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큰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려면 우리는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얘는 큰 애 반지름 얼마? 5. 그러면 파이 r 제곱 해야 되니까 몇 파이? 그렇죠. 25파이. 그 25파이에다가 곱하기 높이 해야 되니까 얼마? 10. 여기에서 빼면 되죠. 작은 원기둥을. 근데 작은 원기둥은 반지름이 얼마라 그랬으니까? 3이라 그랬으니까 파이 r 제곱하면 9파이. 9파이에다가 곱하기 높이 얼마? 10. 이러면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얘는 얼마에서? 250파이에서 얼마를 뺄 거니까 둘이 곱한 90파이를 뺄 거니까 그래 답은 얼마구나? 160파이 160인데 160파이구나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저는 이런 방법도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냥 한 밑면의 넓이를 구해서 높이 곱하자고요. 어쨌든 얘도 이렇게 일정하게 세워진 기둥 모양 아닙니까? 그치? 얘는 그러니까 무슨 기둥?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얘는 무슨 기둥이라고 할 수도 있냐면 그럴 수도 있죠. 밑면이 도너츠 모양이잖아. 맞아요? 밑면이 도너츠 모양이니까 도넛 기둥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 한 밑면이 도너츠 모양. 그러니까 도너츠 모양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도너츠 기둥. 오케이? 도넛 기둥. 이 도넛 기둥 괜찮네요. 그러니까 도넛 기둥의 넓이를 구하려면 그냥 두 번째는 그냥 이렇게 가자고요. 그냥 한 밑면의 넓이, 밑넓이 곱하기 누구? 높이. 이렇게 가자고요. 이렇게 가도 되지 않냐 이거지.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우리는 밑넓이를 구해보자고. 밑넓이는 아까 이 파란색으로 색칠했던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 아까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하죠? 그치?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뺄래. 그럼 큰 원의 넓이는 몇 파이? 그렇죠. 25파이죠. 25파이에서 누구 뺀다고요? 작은 원의 넓이. 작은 원의 넓이는 얼마? 9파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됐나요? 이렇게 뺀 상태야. 이게 바로 뭐야? 한 밑면의 넓이가 되는 거지. 여기에다 곱하기 높이만 하면 되죠. 높이 얼마예요? 높이 얼마? 10.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 먼저 뺐잖아요. 이 빼면 얼마예요? 빼면 16파이. 이 뺀 게 16파이. 그럼 16파이에다 10 곱했으니까 당연히 얘도 160파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이해 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뭐 하나 정도만 더 해볼까요?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일단 구멍 뚫린 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 마지막으로 딱 한 개만 더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뭐 기둥만 하다 끝나네. 다음 시간에 뿌리랑 해야 되겠는데요.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하나 더 해볼 건데 뭐 해볼 거냐면 이런 것도 해보자고요. 부채꼴 기둥. 부채꼴 기둥. 짠 이렇게 될 거. 부채꼴 기둥. 이렇게 생긴 거요. 짠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여기도 이렇게 와서 한 이쯤에서 내려가면 되나?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돼 있는 거. 부채꼴 기둥이네. 부채꼴 기둥.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120도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120도. 그다음에 길이 좀 볼까? 길이 보니까 여기 5. 그러니까 부채꼴에서 이 반지름의 길이가 5인가 봐요. 그리고 높이는 얼마? 10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볼 일은 또 두 가지겠죠. 건널비하고 또 누구 구하러? 부피 구하러 가보자. 알겠죠? 자, 그럼 건널비부터 구해야 되는데 건널비는 얘는 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개하기가 편합니다. 그렇죠? 전개하기가 편해요.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전개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전개하면요. 5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리면 되지 뭐. 직사각형 있고 여기에다가 5짜리 2개 뭐 대충 잡아놓을게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래놓고 여기다가
위에 뚜껑이 부채꼴 모양이니까 부채꼴 모양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되지 뭐. 여기 몇 도? 그렇지, 여기 120도. 그 다음 요 길이 얼마? 여기 5. 그럼 당연히 여기도 5지. 5. 여기도 5, 여기도 얼마? 여기도 5.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높이니까 10.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부채꼴이 붙어 있겠죠. 짠, 이렇게 돼갖고. 부채꼴이 이렇게 붙어 있겠죠. 부채꼴인데, 120도가 돼야 되니까, 이쯤. 여기 몇 도? 120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맞나요? 다시 접으면 저 모양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넓이 구해서, 옆 넓이까지 더해서 끝. 됐나요? 그러면 밑넓이부터 구해볼까요? 밑넓이. 부채꼴이잖아요.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부채꼴의 넓이는 그치 원의 넓이를 기준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파이 r 제곱. 그치, 그럼 몇 파이? 25파이. 25파이에다가 곱하기 360분의 얼마? 360분의 중심각 몇 도? 120도. 됐습니까? 약분돼서 얼마? 3분의 1. 그럼 뭐야? 3분의 25파이네요. 그쵸? 그리고 얘는 3분의 얼마? 25파이. 됐습니까? 이게 밑넓이. 3분의 25파이가 나왔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게 몇 개가 있으니까. 2개가 있으니까. 3분의 25파이가 있는데 이거 몇 개? 2개. 밑넓이 2개니까. 그래서 얼마다? 3분의 몇 파이다? 50파이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밑넓이는 일단 구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누구 구하러? 옆넓이 구하러 가야 되겠죠? 옆넓이. 선생님 근데 이 길이를 몰라요. 이 길이 알 수 있어요. 이 길이 바로 뭡니까? 그치,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되는 거지.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하죠? 그렇지,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그럼 2파이r 하면 몇 파이? 그렇지, 10파이. 2파이r 하면 10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니까 그냥 바로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는 3분의 몇 파이가 될 거고 3분의 10파이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우리 가로 결정됐네요. 가로. 이 가로의 길이는 결국 어떻게 되죠? 10 더하기 3분의 10파이. 오케이. 그럼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왜 3을 왜 썼어? 가로의 길이는 10 더하기 몇 분의? 3분의 몇 파이? 10파이. 이게 가로. 가로랑 누구를 곱해야 되니까? 세로. 세로 얼마? 10. 곱하면 이거 분배해주는 거 기억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곱해주면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100. 더하기 3분의 10 곱하기 10이니까 100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옆넓이죠, 옆넓이. 됐나요? 그럼 다 했지 뭐. 내가 할 일은 마지막에 이제 둘이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 얘랑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0이랑 파이랑은 서로 못 더하니까 파이는 파이끼리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냥 그래서 결국 건넓이는 얼마다? 이 건넓이는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냥 100 더하기 3분의 100파이랑 3분의 50파이 더했으니까 3분의 얼마예요? 3분의 150파이죠. 3분의 150파이. 3분의 150, 3분의 150 우리 약분 됩니까? 그렇지, 50으로 약분되네요. 그래서 얼마다? 그렇지, 50파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이게 최종적인 건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구하러? 부피 구하러 가야죠. 부피 구하러 갑시다. 부피는 너무 쉽지. 구멍 뚫려 있지 않은 이상은 부피는 너무 쉽지. 왜냐면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치? 근데 밑넓이가 누구야? 이게 하나의 밑면의 넓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얘 아까 구했지. 얼마라고? 그치? 3분의 25파이라고 구한 겁니다. 이건 아까 2배에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한 밑면의 넓이는 3분의 몇 파이가 나오는데. 그렇지? 25파이가 나오는데 이게 한 밑면의 넓이입니다. 근데 이게 몇 층으로 돼 있다? 10층으로 돼 있다.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되겠구나? 10 해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얘는 결국 3분의 25 곱하기 10이니까 200, 그렇죠. 50파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답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주 굉장히 많이 떠들었죠. 많이 떠들었는데,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지만,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또 문제 좀 많이 풀어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도형 잘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알죠? 다음 시간에 뭐 하겠다고요? 뿔이랑 뿔대, 뿔대 그리고 구까지 진행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부디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빠이빠이.